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파월의 연설이 있었던 오늘은 장 초반 경계심 가득한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어제와는 정반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하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 초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파월은 스웨덴 중앙은행 행사에 나와 발언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별로 새로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월의 말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둘,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였습니다. 일견 매파적으로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그동안 해왔던 말의 반복입니다. 어떠한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에 알맞게 반응을 했죠. 어제 장 중반부터 오늘 있을 파월 연설에 대비해서 리스크 오프 반응을 보였던 시장은 오늘 막상 연설이 끝나고 별거 없다고 판단이 되자 잠시 피신했던 투자자들이 되돌아오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와 채권도 거의 가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둘은 원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변동성이 커지는 자산들이죠. 그런데 이 둘의 가격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만 봐도 오늘 파월의 연설이 얼마나 임팩트가 없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금리 예측치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2월에 0.25%포인트 오르고 3월에 다시 0.25%포인트 올라 5% 금리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예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매파적인 예측이 섞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이 계속 강하다거나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금리가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더 오를 수 있고 금리 인하도 조금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은 현재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금리 정책으로 인해 조금 더 약세 기간이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지금의 예상대로 5%의 최종 금리에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저는 주식시장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향후 남은 금리 인상폭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금리 인하만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에 기록한 바닥이 마지막 바닥이며 이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서 이중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미 바닥 가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한 차례 금리 인상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중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에 기록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만 이 정도로 금리가 매파적으로 된 것으로 인해 이 바닥이 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다시 한번 다지는 정도로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V자 반등보다는 확실하게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상승 여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확신을 주면서 매수세가 더 달라붙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바닥 확인 후의 반등은 투자자들에게 언제 강한 조정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매수세가 의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의 앞날은 위의 첫 번째 시나리오와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중간 어딘가쯤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금리가 두 차례 더 오르고 그러니까 5.5%까지 오르고 금리 인하도 확실하게 내년에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강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10월에 기록한 바닥을 깨고 추가 하락하며
새로운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으며 진짜 바닥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나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올해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자산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이 시나리오를 더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장시간 더 많은 돈을 특급 할인가에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여러 부정적인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코 2022년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빠질 일보다 좋아질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즐거운 기간이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산을 오르더라도 지나치게 숨가쁘게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즐기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오르는 것이 더 신나듯이 시장도 슬로우 등산하듯 천천히 오르며 회복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S&P의 경우는 하락 추세선을 깨트리지 못했죠. 하지만 다우는 이미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세장에서 회복될 때 항상 가치주부터 오릅니다. 상대적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불안할 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돈이 안전자산으로 먼저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다가 점점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으면 그때서야 자신감을 갖고 위험자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우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S&P가 되고 마지막 차례가 나스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향후 수개월 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측은 재미로 들으시고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산, 그리고 사고자 하는 자산의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의 가격은 얼마인가, 따라서 안전마진은 충분히 있는가, 있다면 돈 생길 때마다 일정 기간에 걸쳐 리스크 평준화하면서 자산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매일 시장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매일 가격 보면서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는 평생에 걸쳐 지속해야 하는 일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상을 더 이상 힘들게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쉽고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투자가 단기적 차익을 통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투기적인 개념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순간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도박이 되어 갑니다. 투자는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지금의 구매력을 잠시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진짜 저축을 오래 지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기적인 마인드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저는 멘탈이 전부다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